근데 최서원 씨는 이제 최후 진술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들을 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부터 포토전이 없어지고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가 없었느냐, 그러니까 네. 본인이 당한 것과 현재의 사실이 너무 다르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죠. 최 씨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본인이 독일에서 들어올 때 자신이 검찰의 보호를 못 받아서 신발이 한쪽이 벗겨지면서까지도 끌려간 적이 있다. 네. 그리고 자신의 딸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들어올 때 수갑도 찾고 또 그 딸의 자식이 진짜 노출되면서 계속해서 사진도 찍히고 이러한 것이 있었고 자신의 딸은 중졸이 되는데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서 현 정부의 수혜자가 된 그들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빠졌고 왜 조 전 장관의 가족을 저렇게까지 보호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의 가족은 가짜뉴스로 풍비박산이 났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습니다. 이 국정농단 사건과 이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계속해서 함께 언급하는 것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를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예. 억울한 피해자고 희생자다라는 점을 아마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기는 피의 사실 공표 다 돼서 그 인격 말살을 당했다. 이제 네. 이런 식의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 전 장관은 왜 가족들을 특히 이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근데 그런 비교를 또 일부에서 또 많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동의가 안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좀 두 가지 사안의 특성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국정농단 사건이 막 언론에서는 취재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엔 최순실이라고 네. 했죠.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태블릿 PC가 나오고 그리고 모 종편 방송에서 그 뭐 이제 고영태 씨한테 뭘 얘기를 하거나 이러는 화면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받았던 당시의 충격이 어마어마했고 네.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 비선실세가 누군지에 대해서 뭐 사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언론을 통해서 먼저 공개가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덜 논란이 됐고 네.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오히려 뭐 큰 주제나 화두가 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데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인사검증 국면에서 이게 논란이 됐고 네. 수사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검찰 수사가 오히려 또 여론보다 더 앞서간 측면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거론이 네. 됐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실질적으로 그 해당 부처에 훈령이 개정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그 대상이 또 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의 그 기본 지침을 이제 다르게 했고요. 비공개 소환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개에 이제 유명인들 같은 경우는 보통 공개했어요. 포토라인에 쓰고.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공개 지침이 되고 나서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최서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자꾸 조 전 장관과의 이러한 사건을 묶어야 여론이 관심을 가지고 자신은 재판에 여론이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내가 불공평하다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내가 불공평한 것이 아니면 예를 들면 조 전 장관의 저러한 수사가 과한 수사면 나도 과한 수사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자꾸 조 전 장관의 가족과 비교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난해 공개된 최서원 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옥중 편지에도 이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이 류여해 전 한국당 최고위원의 목소리로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전무후무한 모든 과정의 프리패스한 것도 왜 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덮으려 하는가? 우리 딸은 덴마크에서 6개월 감옥살이 하면서 마약쟁이들과 섞여서 옥고를 치렀고 나라를 위해 정의와 진실이 살아나고 숨지기고 있는 애국심이 이 나라를 지켜나길 바라고 싶다. 네, 최서원 씨, 이 옥중에서도 계속 그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바깥으로 전파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의 옥중 편지가 외부로 공개된 게 지금 총 2번 정도 됩니다. 이제 앞서서 지금 영상에서 류열 씨가 읽은 편지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쓴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류열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공개를 했습니다. 내용이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왜 이렇게 우리는 지긋지긋한 옥살이를 하지만 조 전 장관의 가족들은 프리패스냐, 네. 불공평하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 전에 2019년 8월
8월경에 공개된 이 편지에 의하면 이때가 이 최서원 씨가 2심 재판을 받았는데 2심 재판에서 징역뿐만이 아니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을 받았어요. 네. 근데 추징금 같은 경우는 추징금 보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야 됩니다. 벌금 같은 경우는 노역장 유치로 대체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자신의 건물 중에 하나를 팔아서 이 추징 보전을 해지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실제 이 편지에서 내가 이 건물이 곧 팔릴 것 같다. 이 건물을 팔면 한 40에서 50억 정도가 남으니까 네가 30억으로 집을 사고 너는 돈을 모른다고 해라. 그러니까 세금 탈루를 할 것 같은 정황이 담긴 편지가 또 네. 한 번 공개되기도 해서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